때 가장 첫 번째로 되게 해외 경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유학에 대한 짧은 Q&A를 해볼 건데요. Q&A 앞서서 저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은 밀라노고요. 그리고 3년 학사를 졸업을 했고 저의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었고요. 저는 여성복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의 학사를 마치고 취업 준비 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잘 돼서 마지막 파이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다가 밀라노로 이제 온 케이스고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편입이 아니라 입학으로 다시 대학교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패션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다루진 않을 거라서 타이틀 자체를 이탈리아 유학 Q&A로 잡아봤고요. 되게 짧고 브리프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엄청 큰 도움이 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답변해드린다 생각을 하고 질문은 제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받은 질문들로 이탈리아 유학에 관련된 Q&A를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탈리아로 유학을 선택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회사 인터뷰를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해외 경험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한국에서 잠깐 진학을 했었는데 저는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유학을 선택하게 된 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원래도 30대가 되기 전에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 아이템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패션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싶었어서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해외 경험이 많고 생각도 되게 깊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되게 잘해주는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패션 유학을 가라라는 말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이제 그 친구가 유럽 쪽에도 많이 다녔어가지고 유럽 쪽을 한번 알아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저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탈리아 2년 살았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패션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때 패션 유학을 갈 거면 밀라노가 어떻겠냐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긴 밀라노가 진짜 유명한 큰 하이엔드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를 찾게 된 거예요. 유명한 브랜드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졸업을 하셨고 유명인들이 배출한 학교기도 하고 패션이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 되게 특성화된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관심이 생겨서 학교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뭐 랭킹이라든지 배출한 졸업생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뭔가 하고자 하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마치고 이탈리아 시차에 맞춰서 바로 학교에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진짜 0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비전공자가 다니기에도 괜찮은 학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묻기도 전에 그 입학처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저희 학교를 선택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어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친구들의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영어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제로 베이스로 왔어가지고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3년간의 학사 과정을 하면서도 이제 이탈리아어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고 제가 있는 밀라노가 좀 인터내셔널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3년을 끝내고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제 여기 현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탈리아어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안 해도 괜찮다, 학교 영어로 수업하고 여기 인터내셔널하다 이것도 정답이긴 하죠. 하지만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 유학이 목적이시고 학사라고 다른 나라로 가실 거고 영어권 국가나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탈리아어를 필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제일 많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교마다도 너무 다르고 생활비도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학 비용에 대한 얘기는 좀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유학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밀라노 생활비는 정말 쓰는 거에 따라서 진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너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크고, 왜냐면 물가가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있고 하나를 한전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식 비용은 진짜 좀 높은 편이고,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거는 한국보다도 훨씬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어떻게 구했나요? 집은 어떻게 구했나요? 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집 구하기 진짜 어렵고요. 저도 제가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집을 구하는 것도 진짜 어렵고, 물론 돈을 진짜 많이 주면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가 중개 수수료도 진짜 세고 보증금도 센 편이에요. 월세도 진짜 센 편이고, 그리고 집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좀 힘들고,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델리스타, 그리고 이모빌리아리.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매물 구경하기 되게 좋은 어플이고,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괜찮으시면 스포타운?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 구하기 진짜 어렵고, 월세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높은 편입니다. 이탈리아 대학 수업 스타일은 어떤가요? 이것도 다른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약간 패션만 다룬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교 수업 스타일은 지금은 캠퍼스가 이전을 해서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있을 때 저희 학교는 완전 오픈형 교실이었어요. 되게 큰 공간에 그냥 테이블만 이렇게 있고, 두 테이블이 한 클래스, 그 다음 또 다른 두 테이블이 또 다른 클래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프리하고 엄청 오픈된 공간에서 수업을 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그 전 수업에서 받았던 과제라든지 그런 태스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1대1로 교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한 20분씩 이제 컨펌을 받고, 이 디자인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뭔가 패턴 수업, 옷을 만드는 수업에서는 이제 1대1로 오셔서 봐주시고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뭔가 창의적인 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학과였다 보니까 그렇게 1대1로 시간을 많이 쓰는 수업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한 반에 20명이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규모 그룹 수업을 했었고, 그 점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과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는데, 한국 대학과 차이점은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이제 2학년까지 재학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캠퍼스 라이프라든지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뭔가 온라인 강의만 듣긴 했었지만 한국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프리하고 교수님과 더 친구 같은 면이 크고, 약간 한국에서는 제가 다닐 때 제 과 기준으로는 뭔가 교수님과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자리 가지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아니면 좀 긴장된 분위기로 그런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긴 좀 더 친구 같고 뭔가 프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교수님하고 이렇게 마팔하고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성격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대답하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한국에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는 이탈리아도 반도 국가고 저희 나라도 반도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절성도 똑같고 그렇게 반도인 공통점도 있고, 뭔가 되게 묘하게 한국인들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 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해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쿨하다, 좀 이렇게 막 잘 얘기하고 흥도 많고,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고요. 성격은 너무 여기도 많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밀라노에서 혼자 사는 건 어떤가요? 혼자 사는 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외 경험이 많아도 제가 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는 편. 이제 요즘에는 제가 좀 성격이 많이 내향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즐기는 것 같고, 가끔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치안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편이거든요. 그것도 뭐 너무 밤늦게 다니지 않고, 옷 입을 때도 혼자 다니는데 너무 막 파인 옷이나, 사실 동양인 여자는 더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고. 다음 질문은
유학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좋거든요. 유학 3년을 마친 지금도 너무 좋은데 그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 문화가 너무 좋아요. 뭔가 막 개방적이고 이런 문화가 좋다기보단 자기의 주장을 망설임 없이 펼칠 수 있고 남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예의는 갖춰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옷을 입거나 저희 그 진실된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막 눈치 보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았고 좀 불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자기 의견과 소신을 주장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좀 확실하게 표하는 게 더 맞는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풍경이 너무 예뻐요. 유럽으로 유학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은 엄청 높은 건물이 되게 많지 않잖아요.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높은 빌딩을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숨이 막혔어요. 되게 정신사납고 꽉 막혀있는 느낌? 오래된 것들을 보존하면서 높은 빌딩도 많이 없고 그런 유럽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스몰 토크 하는 거를 되게 망설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제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풍경이라든지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고 있긴 하지만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가까운 유럽 국가들을 주말마다 이렇게 여행 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탈리아 음식은 잘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한국인 친구들은 여기 와서도 한식 해먹고 한식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막 한식 되게 그리워하고 했는데 원래 자체가 한식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탈리아 음식 너무 잘 맞습니다. 뭐 파스타도 너무 좋아하고 리조또도 진짜 좋아하고요. 피자는 요즘 잘 먹진 않지만 좋아하는 편이고 뭐 건강식을 좋아해요. 약간 샐러드나 콩이나 포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먹으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 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유학 오기 전에는 일단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오실 거라면 이탈리아어 당연히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물건 같은 거는 제가 유학을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기 전에는 뭔가 여기 와서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소조르노라는 아이디 카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집 구하는 거 관련해서 서류 같은 거를 잘 빼먹지 마시고 확실하게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웬만한 거는 다 한국에서 미리 하고 오시는 거 특히 집 구하는 것도 여기서 이사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미리 집 같은 거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플로 미리 한번 쓱 보시고 부킹 가능한 거 있으면 부킹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 친구를 사귀기 힘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인의 재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 가서도 사실 스몰 토크 할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가서 뭐 차오 아니면 헬로 하고 말을 걸었을 때 딱히 엄청 불편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표정이나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고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쉽지 않은 문화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나 모두가 저한테 이제 와서 말을 걸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는 진짜 친구 못 사귀어요.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건넨다는 가정하에는 친구 사귀기 정말 쉽고요. 이탈리아 친구들 정말 말 많고 한데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밝고 뭔가 이해심도 깊은 편이고 그래서 친구 사귀기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유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는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함으로써 피곤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뭐 아무래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 카드도 계속 연장해야 되고 계속 신분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라든지 시간 소모가 크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다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든 일로 기억되지 않고 가장 마음이 힘든 순간은 가족 그리울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어서 부모님도 많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가 있고 그런 순간이 좀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긴 한데 저는 딱히 유학을 하면서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던가 너무 외롭다거나 이런 순간은 없었어요.
친구가 있던 없던 항상 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것도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여기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공원도 진짜 많고. 그런데 그냥 좀 걸어 다니고 가끔 쇼핑하고 이러다 보면은 딱히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근데 여기 문화가 맞지 않거나 이탈리아 음식을 뭐 좋아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밀라노에는 되게 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 식재료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 식당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향수병으로 고생할 일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다시 돌아가도 이탈리아 유학을 선택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탈리아를 너무 사랑하고, 사실 조금 웃긴 게 여기 사는 밀라노 사람들, 이탈리아 친구들보다, 교포 친구들보다 제가 더 이탈리아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곳에 와서 제가 진짜 많이 성장했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뭐 외국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나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법?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을 했다기보다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저도 처음에 여기에 그 아날로그한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일처리라든지. 하지만 그런 단점을 감수하고도 이곳에 계속 남을 수 있다면 남고 싶을 만큼 이탈리아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이탈리아 유학을 할 겁니다. 끝! 오늘 이렇게 Q&A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